매영, 매화 그림자 이런 거 좀 알아야 돼요. 왜? 옛날 사람들이 매화는요 그 자체로 절개예요. 왜 절개냐면 매화는요 다른 꽃들이 필 수 없을 때 피기도 하고 되게 예쁘기도 하고, 그러니까 즉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시절의 일종의 말 그대로 집단 무의식 공통감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시계가 있어요. 그럼 시계 브랜드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재산 수준이 보이잖아.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지. 내가 쓰고 있는 건 아이패드야. 근데 여기 아이패드라고 보이지도 않지만 사과 그려져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봐봐. 근데 보라고. 20년 전에 아이폰이고 뭐고 없었을 때 이게 있었다고 해봐 사람들 모른단 말이야. 똑같아 여기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옛날 사람들한테 매화 그 자체로 그냥 절개였던 거야. 요즘 애들한테 애플 그 자체로 감성인 거야. 아시겠죠? 계속 볼게. 옥인금차가 비겼구나. 여기 잠깐만 짚어볼게요. 여러분이 여기에서 자꾸 개념어를 대충 긁어. 그래서 틀리거든. 잘 들어라. 비유법이라는 건요. 비유법이라는 거. 직유, 은유, 환유, 대유 이런 비유법이라는 거는 잘 들어. 원래 내가 생각하는 관념, 원래 내 생각이 있어. 그거를 보조관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봐봐. 원래 관념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 속성으로 표현하면 이걸 뭐라고 하니? 이걸 의인법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 의인법이냐고요? 아니라니까? 잘 봐. 지금 매화 부딪힌 창이야. 내가 보고 싶은 나의 원관념은요. 매화 부딪힌 창이야. 머릿속으로 그려봐. 자, 내가 지금 창문을 봤어요. 창문을 봤더니 이렇게 그림자에 매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야. 매화가 그림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매화 꽃에 이렇게 그림자가 있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이게 나는 지금 뭐 같다고요? 옥인금차 같대요. 옥인금차는 뭔데? 주석 보니까 미인의 금비녀 같대. 그럼 미인이 앉아있으면 이렇게 머리에 뚫고 이렇게 금비녀같이. 이게 지금 이 비녀가 이 매화 나무 줄기 같다는 거잖아요. 지금 뭐를 뭐에 비유했어? 매화 나무를 가지를 미녀의 금비녀로 비유를 해놨다고요. 다시 나뭇가지가 금비녀의 비유가 된 거라고. 그럼 이건 의인법이니? 당연히 아니죠. 화류법이니? 당연히 아니죠. 되니? 그냥 뭐야? 비유한 거야. 빗댄 거예요. 뭐를? 매화의 그림자. 매화나무 가지 그림자를 나뭇가지 그림자를 금비녀에 빗댄 것뿐이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의인법이고 나발이고가 전혀 아니라고. 의인법도 아니고요. 화류법도 아니에요. 됐니? 의인법도 아니고 화류법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비유법이야. A를 그냥 빗댄 거야. 매화 그림자를 비녀에 빗댄 거라고요. 됐죠? 그리고 옛날에는, 요즘에는 영앤리치, 토렌, 핸섬이지만 옛날에는 올드야. 일단 영이 아니야. 옛날에 전성기는 올드야. 그래서 올드 하신 백바롱 세 분이서 클럽 가신 거예요. 맞잖아. 검은고와 노래. 그 시절의 클럽이죠. 그 시절의 DJ야. 이윽고 클럽을 가나 여길 가나 술 한잔 드는 거예요. 다리 오르네. 뚜껑 열리는 클럽 가셨나봐. 다리 보이나봐. 됐죠? 봐. 잔 뭐라고? 그 자체로 풍류라고요. 되셨죠? 자, 빙자옥질이요. 눈 속에 너로구나. 가만히 한기노 항원호를 기약하니 아마도 봐. 우리가 여기서 보여야 되는 단어는 뭐라고요? 아치고절. 너뿐. 절개라니까요. 절개. 너뿐. 그러니까 더더욱 절개가 된다고. 그 절개가 아름답다고. 그럼 봐. 꽃이 피어 있는데 이렇게 꽃샘추위가 와버리면 꽃이 힘들 거 아니야. 여기는 그럼 매화의 실현 상황인 거죠. 하지만 매화의 그 절개 아따 빼앗아 갈 수 있냐고요. 빼앗을 수가 없지. 서리법 써서. 동각의 숨은 꽃이 철쭉인가 두견하인가. 건곤이 눈이어들 어찌 피겠냐. 알 거냐. 백설양추는 매화밖에 누구 있겠니. 결국 뭐라고요? 매화라고요.
결국 무슨 얘기야? 매화 절개 얘기예요. 무슨 얘기야? 다 봐. 야, 나머지 애들이 피겠어? 매화밖에 더 있겠어? 남들하고 다르죠. 그 대조를 통해서 매화의 아름다움을, 매화의 절개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왜? 할 얘기는 그냥 정해져 있거든. 근데 여러분이 내신 공부를 하면 여기서 외워야 될 게 많고 처리해야 될 게 많으니까 자꾸 뭔가 그쪽으로 가려고 그래. 막 녹색으로 가려고 해. 전혀 상관없어요. 그리고 녹색을 써도 제대로 못 써. 그래서 틀려. 자, 그래서 문제 들어가면 또 바로바로 보일 겁니다. 1번 선지 볼게요. 반어요? 반대로 얘기한 게 어디 있어? 모르겠어. 잘 들어. 시적 긴장은 뭐라 그랬니 내가? 시적 긴장 나한테 수업 들은 사람 손 한 명도 없어? 이거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이거를 다들 진짜 미안해 욕 좀 할게. 개 병신같이 가르쳐요 진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잘 봐. 우리가 자꾸 긴장을 뭐라고 읽냐면요. 텐션이라고 읽어요. 맞아. 텐션 맞아요. 그럼 텐션이 뭡니까? 갈등이죠. 긴장을 갈등으로 읽는다니까. 맞아. 맞는데 잘 들어. 앞에 뭐가 붙어 있어? 시적이라는 말이 붙어 있잖아. 시적 긴장은 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 1도 상관없어요. 1g도 상관없어요. 잘 들어. 시적 긴장을 어떻게 온 단어냐면 이렇게 온 단어예요. 자, 시어가 있으면 시어는 외연과 내포로 의미를 나눠볼 수가 있어요. 외연은 지시적 의미예요. 자, 예를 들면 여기서는 매화 같은 거야. 내포는 뭐야? 함축적 의미예요. 매화는 매화 그 자체로도 중요해. 하지만 매화보다는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절개. 매화가 가지고 있는 속성 같은 것을 전달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잘 들어. 모든 시어는요. 함축성을 갖고 있어요. 100%예요. 그래서 모든 시어는 지시적 의미, 외연과 내포적 의미, 함축이 둘 다 있다니까. 됐어? 그럼 봐. 외연은 지시적 의미는 영어로 쓰면 뭐라고 되냐? 밖으로 들어간 의미야. 익스텐션이에요. 내포는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야. 인텐션이야. 번역하는 과정에서 둘 다 텐션이 들어갔네? 아, 시어의 특성으로 텐션이란 단어를 쓰고 앞에 있는 접두사를 떼도 되겠구나. 이러면서 이걸 시적 긴장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야. 이해되니? 갈등 개념. 시적 긴장은 갈등이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걔 병신이라니까. 긴장 갈등은 단 하나도 없어. 시적 긴장에서. 아시겠어요? 시적 긴장에서는 긴장 갈등이 단 하나도 없다고. 그럼 봐. 시적 긴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고민할 필요 없이 100% 모든 선지에 다 있어요. 그래서 요즘 수능의 개념을 안 내는 거야. 왜? 연구가 됐잖아. 당연한 걸 묻게 되니까 변별이 안 돼요. 공부 좀 하는 애들은. 그래서 더 이상 개념 안 내요. 수능에서. 10% 정도밖에 안 내. 알겠니? 잘 듣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헷갈리는 게 뭐야? 갈등과 긴장은 그럼 어디서 나타나냐? 주로 얘는요. 잘 들어. 인물과 인물. 인물과 사회. 인물과 운명. 인물과 자기 자신. 이건 뭐라 그래? 내적 갈등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외적 갈등이라고 하죠. 됐어? 요런 거야. 요런 거라고. 이럴 때는 긴장 갈등이라고 하는 거야. 이럴 때는.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런 서사 장르에서요. 이렇게 인물 속에서의 긴장 갈등도 있고요. 우리가 서사 장르의 구조를 보면 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또는 뭐 대단원, 뭐 결말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야. 우리가요. 그냥 잔잔한 영화는 잘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진짜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아, 재작년이었군요. 미나리라는 영화가 있어. 그거 본 사람은 아 진짜 존나 지루하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재밌게 봤어요. 잔잔해요. 그런데 그 잔잔함 끝에 긴장 갈등이 폭발하는 지점들이 있어요. 요런 거라고 사실은.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래서 이게 올라갔다가 이 내려가는 이 지점이 되게 재밌는 지점이에요 사실은.
그게 이유는 설명이 안 돼. 근데 인간한테 있어서 이 지점이 되게 재밌는 지점이야. 그러니까 항상 영화를 보잖아. 초반부에 떡밥 뿌리고 막 하다가 소설도 마찬가지고 뭐든 마찬가지고 서사 장르는 뭔가 빡 올라갔다가 어쨌든 정리가 돼. 빡 올라갔다가 해결 안 돼도 어쨌든 빡 올라갔다가 그 다음이 있어요. 이 부분이 극적 긴장이 만들어지는 부분이에요. 됐어? 그래서 극적 긴장이 고조된다, 여기는. 내려오면 해소된다요. 이게 극적 긴장이에요. 왜? 극 장르가 기본적으로 연극 같은 공연 장르에서 예술적인 또는 감정적인 중요한 부분을 만들어냈었고 그 만드는 방법이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이야. 두 종류야. 서사 장르에서 인물 사이에서 오는 또는 인물 내부에서 오는 또는 인물 외부에서 오는 그런 긴장 갈등이 있고 두 번째는 서사의 흐름상 전개 방식에서 주어지는 긴장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문학에 쓰이는 긴장 갈등은 세 가지 맥락인데 완전히 다르다고. 시적 긴장은 긴장 갈등 제로야. 긴장 갈등,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긴장 갈등은 이쪽이에요. 서사 장르 쪽. 다시 얘기하자면 서정 장르 쪽에서는 그냥 시의 특성, 함축적 의미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반어적 표현이 있는지 봐야 되는데 이런 걸로 다 고르게 안 한다 그랬죠. 그럼 넘어갈 거예요. 자, 두 번째. 대화체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야. 친밀감 있냐는 거야. 저는 친밀감 있어 보이거든요. 주제로서. 그러니까 얘는 정답 확률이 높은데 일단 대화 형식도 확인해 봐야 되니까 좀 넘어가 볼게. 근데 봐라. 3번은 틀릴 수가 없어요. 잘 들어. 여러분이 개념 공부를 정말 똑바로 했잖아요. 얘는 무조건 정답 찍는 거예요. 왜? 봐. 여러분 시의 3요소가 뭐예요? 운율, 심상, 함축이야. 잘 들어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할게. 운율이라는 거 원래 시라는 건 노래였다니까. 근데 현재는 노래로 불리지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운율이 없으면 리듬이 없으면 시라고 보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시라는 장르가 구분되는 제일 중요한 특성이 운율이에요. 리듬이에요. 이해됐어? 하나 더. 이 리듬 어떻게 만든다고? 반복이 만들어요. 그래서 운율이 있다. 기본이에요. 그게 내재율이든 외형률이든 내재율, 외형률 구분하는 문제는 따로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시는 100%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함축적 의미를 어떻게 드러내려고 하냐? 봐. 심상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오감 정보를 줘요. 거기에서 반응을 보는 거야. 풍경에 대한 묘사를 내. 시각 정보를 준 거죠. 맛에 대한 묘사를 내. 미각 정보를 준 거죠. 촉각적 정보를 줄 수도 있어요. 청각적 정보를 줄 수도 있고요. 오감 정보를 주잖아. 인간은 거기에 따른 반응이 생겨나. 이해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의 요소는 이렇게 세 가지인 거예요. 그럼 봐. 다양한 감각적 심상이요. 100% 있습니다. 그리고 절개 예찬했잖아. 주제. 100% 있습니다. 즉 뭐야? 네. 개념과 주제를 조화시켜서 그래 이 개념을 가지고 주제 설계하고 있지? 정답이지? 이거예요 그냥. 확 편해지죠. 왜? 쓰잘데기 없는 개념들 있는지 없는지 발췌독하느라 소진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그 소중한 시간과 여러분의 피로 돌려. 이 느낌이야. 이 느낌 못 잡으면 문학에서 계속 고생합니다. 오늘 흐름을 잘 잡은 것 같다. 얘를 괜히 앞에 놔둬버리면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은 적 없는 상태의 수업을 들어버리니까 그냥 그랬을 거야. 그런데 고전 시가가 어렵고 허들을 부딪히는 과정에서 벽을 부딪히는 과정에서 뭔가 고민이 생겼겠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근데 그 고민이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보니까 되게 간단한 고민이었고 우리 수업 시간에 해소된다는 그 느낌이 잡혔으니까 뭔가 수업 효과는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자, 39번 볼게요. 자, 1번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주제야. 그럼 봐봐. 상황 제시에서 분위기 형성하는 건 당연한 거야. 심지어 촉발이니까. 자, 그럼 봐. 일수는 의인법 없다잉. 아니라 그랬다. 자, 삼수는 의인화가 있나요? 있는 것 같거든? 삼수 보니까 어딨어? 있네. 자, 여기서 의인법 찾아봐. 정확하게 찝어. 한 음절일 수도 있고 한 단어일 수도 있고 한 구절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정확하게 의인법을 다시 집중해. 고기 들어봐요. 자, 삼수에서 이게 의인법이라고 알려주는 파트가 있어요. 한 개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어. 의인법이에요. 삼수가 의인법이고 일수는 의인법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학생들이 2번을 잘못 골라요.
다시 얘기한다. 1수는 의인법 아니야. 비유지. 3수는요, 의인법이야. 정확하게. 의인법을 찾아. 근데 안 보일 거야. 왜? 여러분은 개념을 공부할 때 약간 뭔가 논리적 인과나 사고 과정을 못 잡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의인법이에요. 이게 왜 의인법이냐고요? 잘 봐. 너로구나 뭐예요? 2인칭 대명사를 썼지. 자, 2인칭 대명사를 쓴다는 건요. 화자가 화자와 청자가 전제되어 있어요. 너구나, 즉 대화가 전제되어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은 대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인간이란 얘기죠. 됐어? 그래서 의인법이는 거야. 그래서 대화 시도만으로도 의인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중학교 개념에서 사실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제가 한 5년 전 수업, 고3 수업이나 재수생 수업을 하면은 전혀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고 하면 애들이 안 들어. 로우하다고. 그래서 수업을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니네는 지금 해보라고, 시도를. 왜? 예년 애들하고 달리 조금만 해도 돼요, 진짜. 근데 그 조금이 좀 다르겠지. 근데 예년 애들 거의 절반 정도 노력으로 의치학대 갈 수 있어요. 그건 확실해요. 계속 봅시다. 2번 틀렸다고요? 자, 3번 선지. 실현 있죠? 그래서 절개가 더 강조되겠죠. 공통 아니라니까. 정답 4번이죠. 뭐라고? 대조를 해야 절개가 부여가 되지. 절개 특성이 강해지죠. 자, 마지막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간단하다니까요. 매화 예쁜의 흥, 검은과 노래 풍류, 술 먹고 노는 거, 잔, 흥취. 매화 아름다워, 아치고절 절개, 규범적 절개. 정답은 5번이죠. 왜? 아니, 절개라는 게 당대 이념만 국한되냐고. 지금도 우리가 친구끼리 배신 안 때리는 거, 동업자끼리 배신 안 때리는 거, 서로 배려해 주는 거, 이런 것도 일종의 절개라고 볼 수가 있거든. 당대 이념만 국한해야 된다? 됐죠. 정답 5번. 됐습니까? 근데 이것도 봐. 왜 틀려? 보기에 뭐라고 나와 있어? 그래, 당대 이념과 관련한 매 규범적 가치. 선생님, 당대 이념 국한 아닌가요? 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오히려 그런 애들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게. 야, 절개라는 개념은 그럼 조선시대만 있고, 씨발, 지금 절개 하나도 없고, 남들 막, 우리 존나 절개 다 없어요, 지금 그러면? 지킬 거 없냐? 남들 등만 쳐먹고 사냐? 배신만 하고 사냐? 아니잖아. 이해됐어? 이해를 못하면 틀리는 거야, 자꾸. 기계적으로, 내용일치로 푸는 거 아니라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자, 고생